네, 김진팔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넓은 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데 여기 있고요. 요렇게 나오고요. 요렇게 나오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러시아군 3명이 이 어느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찾아보면 남북 마치고 뚜두두두두두두. 네, 여기는 어디냐면요. 쿠피안스크에 있는 요 거리인데요. 여기 러시아군이 여기서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니까 최소한 10km 그 반경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10km면 어딜까요? 네, 요 안에는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겠죠? 혹시 뭐 안개가 껴서 드론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쨌든 편안하게 이 장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이었습니다.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완전히 점령을 했었다고 게라시모프가 보고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는 러시아 측 소문 채널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다고 그럽니다. 수미 지역에 24시간 변화가 없고요. 볼찬스크에 24시간 변화가 없고요. 쿠피안스크에 24시간 변화가 없고요. 크라스노리만 지역에 24시간 변화가 없고요. 시베르스크 지역에 변화가 없고요. 콘스탄티노프카에 변화가 없고요. 여기 갑자기 빨간 거를 많이 칠해줬네. 여기 이제서 이거 여기 먹은 지가 언젠데 이제 칠해주면 어떡하냐. 하여튼 포크롭스크 요 미르노그라드 요 하부에 이 빨간 거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는 없고요. 굴리아폴리에 근처에 또 빨간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군은 쿠피안스크를 탈환하기 위해 강력한 반격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르코프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쿠피안스크 지역 주변 여러 지역에서 며칠 동안 적의 반격을 격퇴해왔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우크라이나군 예비군과 다른 지역에서 이동해온 여단들이 멈추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어떤 러시아군이 어떤 방카 같은 곳에다가 대전차 지뢰를 집어넣고 여유있게 처음 해보는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꽝 터지죠. 그런 다음 그 동일한 병사가 여기 서 있는데 어디 있죠? 여기 여기 서 있어요. 잘 보세요. 이제 드론이 날라오는 걸 총을 쏴서 격추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유있게 걸어가고 있죠. 이 사람 뭐야? 혹시 산탄총이야? 산탄총으로 빵빵 쏘고 그냥 가는 거야? 굉장히 노련하고 능숙하고 숙달된 조교의 모습입니다. 전장의 한 전사, 잠오와 우크라이나 공격 드론에 맞서는 러시아 병사. 해당 영상은 제3군 소속 공격기가 공격수겠죠. 세베르스크 인근의 우크라이나군 전투원들이 숨어있는 벙커를 단독으로 파괴하고, 세베르스크란 어디냐면은요, 이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요. 여기가 세베르스크죠. 이 근처 여기 어디에서 아마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대전차 지뢰를 공처럼 던지고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공격해오는 적의 FPV 드론을 격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 대박인데? 이렇게 숙련된 병사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고기 분쇄기에 유럽 기타 등등 나토 군대가 집어넣고 싶은가 군대를? 최전선 마을 주민들이 대거 러시아 군인들을 도와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석가들은 대규모 현상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후방 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러시아군에게 은신처, 식량, 정찰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적 후방 지역에 침투하여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저명한 우크라이나 군사 분석가 마쇼베치는 지적합니다. 이게 홈그라운드의 이점이죠. 이 지역 주민들은 친러기에 러시아를 쓰는 친러기의 주민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탄압했잖아. 죽이고 러시아어 못 쓰게 하고. 애들 막 학교도 뭐 유치원에 가는 대신 우리네 애들은 유치원에 가고 얘네 애들은 지하실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이거는 동네 사람들이 여기 나 우리 우크라이나 안 할래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콘스탄티노프가 인근의 한 여단에서 입수한 방첩 자료에 따르면 매일 5명에서 12명의 러시아 전투원이 식별된다고 합니다. 그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과거 구피안스크와 포크롭스크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가짜 거짓 보고도 많기 때문에 그냥 현지인 죽이고 야 걔네들 간첩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이 우크라이나군의 직면한 현실입니다. 바로 제5일이라는 건 이제 간첩을 말합니다. 최근 전선 지역의 적대적인 주민들이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적대적이지 니들이 인마 걔네들을 러시아어도 못 쓰게 하고 죽이고 그랬으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이 하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입장은 키예프의 공식적인 설명과는 완전히 다르며 방어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우크라이나군 후방에 끊임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군을 돕고 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해방자인가 아니면 러시아가 해방자인가? 독일 언론이 우크라이나 나치 관련 기사를 다루더니 흥미롭군요. 뭐야 영어잖아. 그리고 독일 언론이 우크라이나 나치 얘기 자체를 거의 4년이 다 돼가는 마당에 꺼내는 건 뭐야? 원래도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와서 이거 왜 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압력에 못 이겨서 얘네들 비리 정보 민디치 젤렌스키의 수첩 있잖아요. 지가 걔가 이제 다 불어갖고 압력을 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트럼프의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자기네가 입장이 바뀐 이유가 사실은 트럼프한테 약점을 잡혀갖고 비리로 잘릴지 몰라서 타협을 한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나치가 나빠서다. 그러면 여태까지 4년 가까이 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앞뒤가 안 맞죠? 네, 어제도 보여드린 바 있지만 이게 과연 점령군의 모습입니까? 해방자의 모습입니까? 예, 점령군에게 이렇게 환영하는 현지 주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물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이 지역은 대다수 친러계 주민들이고 러시아를 쓰는 탄압받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국제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휴전 지난번에도 선언했는데 또 깨졌는데 뭘 또 선언을 해? 여기 휴전 선언한 게 몇 번인데 그때마다 우크라이나군이 여기다 무슨 전력시설 전선 자르고 뭐 드론 보내갖고 공격하고 그래갖고 깨지고 또 휴전하고 깨지고 또 휴전. 이번에 그 젤렌스키 미국 가서 한 소리 들었는 모양이네. 트럼프한테 야 너 이 새끼 왜 자꾸 그걸 공격해? 지난번에 휴전했는데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마을에 군 모집 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들의 구청이나 시청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발의자는 율리안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입니다. 전쟁은 곧 끝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전쟁을 끝내고 싶은 사람의 행동이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길거리에서 공격적인 납치 징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동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알바지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마을들은 군 납치 조직 요원들과 경찰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에서 이제 얘기했다는 거고. 이 와중에 또 팔자 좋은 우크라이나인들은 스키장에 가서 뭐 놀다 바빠요. 근데 스키장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대중 스포츠인지 아니면 귀족 스포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길거리에서 이런 데 가서 군대 끌고 가면 되겠네. 왜 이런 데는 안 끌고 가는 거야? 옛날에도 이런 여론이 나와갖고요. 반짝하고 한번 쇼한 적 있어요.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수킬로미터에 해당하는 긴 줄이 목격되고 있으며 평균 대기시간은 현재 20에서 25시간에 이릅니다. 폴란드 국경 경비대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입국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키예프에 이어 헤르손에도 정전 사태에 휩싸였습니다. 당국은 다른 장 로켓 시스템 공격으로 주요 기반 시설에 피해를 입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키예프는 현재 24시간 동안 전력과 난방이 끊긴 상태이며 예정된 정전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저축을 할 수밖에 없으며 10%는 자금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소속 정당에서 고위 인사들에 대한 추가 체포가 곧 있을 것이라고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와, 국회의원이 비싼 건가 봐. 근데 도대체 이런 걸 왜 갖고 싶어 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남자들 스포츠카 갖고 싶은 거랑 비슷한 건가? 젤레즈냐크 의원은 우크라이나 반부패국이 조만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부패 혐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계속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가 국회가 이 새끼야 이걸 해야지 막 그러면서 그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수장인 부다노프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 대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타협이란 한쪽이 행복하고 다른 쪽이 불행한 때가 아니라 양쪽 모두 불행할 때이다. 그러니까 이 한쪽은 뭐예요? 행복한 한쪽은 러시아고 불행한 다른 쪽은 뭐예요? 우크라이나겠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수장이자 철학자인 부다노프가 러시아 및 미국과의 향후 협상에 대한 말, 트럼프가 자기네 편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부다노프가 또 얘기를 많이 했나 봅니다. 러시아 산업은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종종 초과 달성합니다. 이란과 북한은 관련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수장 부다노프가 러시아의 산업 잠재력에 대해 언급한 내용, 뭐 전쟁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 대통령 출마하려고 선거운동하고 있는 건가? 젤렌스키 트럼프의 20개항 평화제약 수정 및 러시아의 평화 추진 진정성에 대한 의심 표명 뉴욕타임즈. 트럼프는 언제쯤 그와 상대하는데 질릴까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이애미에 도착했습니다. 어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연기되었으며 키예프 시간으로 오후 8시, 플로리다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팜비치의 골프장에 들렸다. 그는 여유롭고 준비할 것도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 일부러 기다리게 하느라고 시간 끈 거 아니?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95% 이상 합의가 됐는데 나머지 5%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푸틴은 분명히 얘기했죠. 예? 또 무력으로 우리는 해결할 거야. 니들이 뭐 평화적으로 안 하면 우리 무력으로 할 수 있어. 그리고 진격 속도를 고려할 때 보세요. 진격 속도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지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하는 것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 관심 없고 니네가 그거 뭐 안 하려면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그 95% 됐는데 나머지 5% 안 된 게 뭐겠어요? 땅 문제 아니에요. 땅 문제를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할 거냐 아니면 국민 투표를 붙일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국민 투표 한다고 시간 또 질질 끌고 그 사이에 내가 그냥 군대 끌고 가서 점령할게 또 이런 얘기죠. 우크라이나 국민의 91%가 전쟁 종식을 원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전쟁의 종식을 원합니다. 러시아도 전쟁 끝내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전쟁 때문에 일단 4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경제도 힘들어졌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내부에 어떤 그 외국 이슬람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 통해 푸틴이 다른데 신경을 쓰기 힘들잖아요. 여력이. 그때 이제 자꾸 꿈틀꿈틀 거리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도.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는 젤렌스키 참모진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건 분위기를 좋게 만들지 못한다. 앞으로 상황이 어려워질 것 같다. 파이낸셜 타임즈. 이 두 사람이 이제 회담을 하기 전에 푸틴하고 먼저 트럼프가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원칙적인 얘기 했겠죠. 나는 여기 다 원하니까. 나는 여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원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트럼프 젤렌스키와의 회담에서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아메리칸 싱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평화계획은 러시아가 분쟁에서 추구하는 핵심 목표를 무시하기 때문에 러시아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과 회담이 또 다른 연극에 불과하며 그 주된 목적은 평화에 대한 거짓된 준비 태세를 보여주는 것일 뿐 키예프의 실제 입장은 지나치게 순진하고 고집스럽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또 오늘도 인공위성 52개를 쏘아 올렸대. 왜 52개지? 여기다가? 1년은 52주거든요. 무슨 군사위성 같은 걸 쐈나? 러시아판 스타링크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오르반 누가 이 전쟁이 계속되길 원하겠습니까? 핵보유국을 전장에서 패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무기 제조업체들, 그다음에 러시아의 군사적 패배에 베팅한 은행가들. 네 번째 이걸 얘기를 안 하셨네. 파티마의 성모님도 이 전쟁에 배팅을 하셨어요. 교황은 러시아를 내게 봉헌하고 러시아는 회개하며 세상에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파티마의 성모님도 이 전쟁에 배팅을 했고요. 거기에 교황 프란치스코는 2022년 3월 25일 전쟁이 난 지 딱 한 달 만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신께 봉헌하는 예식을 프란치스코 교황도 배팅을 했어요. 왜? 봉헌이란 게 뭐예요? 나의 것을 신께 바치는 게 봉헌 아니에요.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 거냐고. 봉헌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배팅에 참여한 게
예, 이 세 명 외에 성모님하고 교황님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